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했고요. 한 달 정도 약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산후조리 기간이긴 합니다만 조리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개학이 연기될 정도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십니다.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외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저 역시도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교나 학원도 이번 주부터죠. 총 합치면 약 3주간일 거예요. 그래서 약 지금 3주간 동안은 이제 휴교나 이제 휴원을 하게 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요? 조금이 3주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더 저는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뭐 등교를 하거나 학원을 갖게 됐을 때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가야 할지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밥 먹고 밖에 나가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갑자기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아이들은요, 학교 안 간다. 학원 안 간다. 신난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 못 만나니까 답답하긴 하긴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약간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늦게 자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를 다닐 때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때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놀아도 되고 어떤 활동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내 활동 이렇게 봤을 때 실외 활동은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놀이터 이런 곳에서 가끔 노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권장드리는 방법은 실내 운동입니다. 보통 집에 운동기구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초등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운동 중에서도 아이가 이제 키가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집에 이제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홈트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을 아마 구비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도 만약에 키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요. 겨울방학이 길다 보니까 부모님들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열심히 먹어 살도 많이 쪘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게 바로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식단 같은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필요할 게 되겠죠. 아이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삼시세끼 밥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간식도 챙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근데 그런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또 해주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기도 할 텐데요. 이 기회를 빌미 삼아 우리 친목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LA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뭔가 집을 떠나서 한 달 살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역으로 생각해서 집안에서 한 달 살기.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안에서만 있다면 무엇을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와 그 다음에 나, 엄마, 그 다음에 또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기간 동안에 항상 뉴스를 보면서 자꾸 확진자가 늘고 있어. 너무 무서워. 계속 이렇게 불안에만 떨 게 아니라요. 집에 있을 때에는 계속 그 생각만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즐겁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 시국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과학 실험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퍼즐 하기, 요리하기, 그 다음에 뭐 컬러링북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취미 생활로 하고 싶었는데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컬러링북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힐링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링북 같은 것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집에 한두 권쯤은 다 있을 법한 이런 수수께끼 책 같은 것들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퀴즈도 내고 그리고 맞춰도 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있고 좀 유머를 통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러면 참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또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해보라는 게 바로 독서인데, 마음이 사실 불안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는요, 이런 텍스트가 잘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차라리 뭐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도 아이들에게는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책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학습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책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 뭐요 전천당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저희 딸도요. 이거 무슨 책이야? 이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글밥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 건이 계속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는 무서운 게 코로나가 아니라 유튜브다. 또는 게임이다. 계속 이제 핸드폰이나 PC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좀 제한을 할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게임 시간 뭐 몇 분 또는 몇 시간 그다음에 유튜브 보는 시간도 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뭔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1편 보고 바로 이어서 2편 보고 또 바로 이어서 3편 보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4편 보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도 참고 하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뭔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을 길러줘야 하느냐,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절제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청 시간 같은 것들도 꼭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 마음대로 이거 조금만 봐, 10분만 봐, 20분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큼 볼지 아이와 미리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11살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고 싶냐?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영상 몇 개 보는 거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온 가족이 모여서 재미있는 영화를 같이 다운받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EBS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겨울방학 때 보면 좋을 책 중에 하나가 EBS 겨울방학 생활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이게 책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방학 기간에만 보는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봤는데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현재 이제 그 겨울방학 거를 아마 3학년 거를 보고 있었을 텐데 3학년 거뿐만 아니라 4학년 거도 보고 2학년 거도 보고 학년을 넘나들면서 좀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좋은 영상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이가 4시에 피아노 학원을 갔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 시간을 집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피아노가 없다면 못할 수 있지만 피아노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 4시야.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 피아노를 했었지. 그럼 우리도 피아노를 집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뭔가 악보, 아이가 하는 것들 가지고 가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악기 연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꾸준히 연습을 해서 뭐 한 곡을 완성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겠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그림 그리도 좋고요. 이렇게 예체능 활동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빠지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동안에 아이가 학원에서 배웠던 책들 있잖아요. 100% 완벽하게 소화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리스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로 된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차라리 하면서 이렇게 좀 쉴 때 할 게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넷플릭스를 미드를 몇 개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모던 패밀리라는 거를 봤는데 그냥 자막 한글로 틀어놓고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다시 내 귀가 열리는 느낌?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앞에 나왔던 편하고 비슷한데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또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나는 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거 괜찮아요. 뭐 링크 같은 교재, 독해 교재 있죠. 한 3주 정도면은 한 권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끔 교재를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 3주 동안은 이 한 권의 교재를 다 끝내보자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보케브러리 교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 가지고 3주 동안은 한번 단어를 열심히 외워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싫어하겠죠. 저도 사실은요, 이 책을 저희 딸에게 권장했어요. 권장했는데,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딱 20일 동안 하는 거네요. 근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재미없죠. 왜냐, 뇌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서 뭔가 성취감을 아이가 얻을 수 있고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영어 이만큼, 뭐 수학 이만큼 다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딱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휘를 공부를 한다던가, 독해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학으로 따져보면은 뭐 제가 되게 추천했던 문제집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개념에 관련된 이제 문제집을 한 권을 한번 풀어본다던가, 또는 내 아이가 연산을 잘 못한다면 이번 학기에 필요한 어떤 연산 교재를 바로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책 하나를 완결해보는 그런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들 평소에 읽는 수준보다는 약간 두꺼운 책을 선택해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이런 클래식을 좀 권하는 편이고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고판 책 재밌는 거 많죠. 뭐 꼭 뭘 추천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뭐 좋은 책 어린이 문고 같이 좀 재미있는 문고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뀐 일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해왔던 것 그대로를 좀 유지를 가급적이면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머리에 꽃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분명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서 넘어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아이와 함께 좀 힘들겠지만 집안에서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새삼 깨닫고 있잖아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